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과자. 이렇게 다 전과가 있다 라면서 이제 처벌을 줄이자라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형벌 관련 법조항이 훨씬 많아서 지금은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게 대통령 본인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수많은 재판을 받아왔고요. 또 지금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을 줄이자,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과자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거, 이것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과자가 많은가라고 찾아봤더니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런 자잘한 것까지 다 이제 전과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아주 경범죄 같은 것들은 벌금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전과라는 게 기록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시사를 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전과 없는 내각의 어떤 누군가를 시켜서 이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진정성이 와닿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또 우리는 정말 이제는 경기 일으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대북송금 이거 지금 지우려고 공소 취소 모임부터 해가지고, 물론 본인이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치모를 만들었고, 지금 또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또 한단 말이잖아요. 또 박상용 검사 보니까 또 쫓겨나가지고 밖에 계시던데, 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박상용 검사인데 본인은 밖에 나와가지고 퇴장당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고 있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히게 웃긴 이 현실에서 네, 본인의 죄를 지우는 여러 가지 어떤 빌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죄를 그냥 지우면 되는 것이지, 사실 그것도 안 되지만 지금 사법 제도를 다 뜯어고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과가 많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다른 국민들은 오히려 또 무슨 전과를 지우려고 저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심부터 하게 되는 이 현실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본인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맞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 전과 진짜 많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고 전 전과가 없습니다. 봤더니 255명 중에서 또 모르니까 그 사이에 또 추가되면 안 되는데 네. 105명, 그러니까 41.2%, 거의 절반이 전과자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민주당에 뭐 물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야 갑자기 금액이 절반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면서 네, 뭐 무죄인 것처럼 종결이 됐잖아요. 네, 기간 지났다고. 그러면 다른 이 지선에 나오는 후보들도 전가가 상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의 전과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국민들 뭐 전과 하나 다 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전과가 없고요. 네, 저희 가족, 우리 제 이상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전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음주도 안 해봤고.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까봐야 돼. 전과 있는지 없는지. 음주는 하죠. 왜냐면, 음주 운전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 전과자 프레임이라는 건 저는 정말 이거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 왜 안 되는지, 최근에 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제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이 음주 전과가 있는데 음주 전과 있는 게 어떠냐, 당신 그러면 이걸 지적한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냐, 음주 전과 있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 찍어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세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지키고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그 동기를 자꾸 잃어버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예견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도덕적 기준은 다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저도 전과는 없습니다만 커밍아웃 하는 거. 전과 사범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과 이범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을 하시면서 뭐 전 국민의 전과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호하다, 확장 해석한다, 조작한다, 미운 사람만 찍어 처벌한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전 국민의 전과자 프레임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법 시스템이 좋은 편인데 어떻게 그거를 미운 사람만 찍어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것이 너무너무 본인에게는 중요하고 갈망하는 거는 알겠으나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주창했던 것이 기본소득이잖아요. 이제는 아마 기본 전과를 외치시지 않을까. 참고로 저도 전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다 마이너리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난 여기 한국인이 아닌 정국민, 거예요. 훌륭하게 아니, 됐네. 정국민인데 아. 왜 우리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뭐 남들 지금 다 그러면은 훈장 같은 거 우리는 왜 없지? 점점 커밍아웃하면서 경민정 쟤는 혹시 빨리 대답을 안 하시길래. 특별한 사람 한국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좀 기대했는데 전과가 없고 그래요. 실망스럽게. 아 근데 이게 공직에 한번 저도 뭐 자금 보면서 나가봤지만은 이게 자기 어떤 프로필을 올릴 때 전과 없는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는 있어버려. 그래서 없는 사람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 우리 굉장히 희소 가치 있는 사람들 5명이 앉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보통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자의 편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나누잖아요. 부동산 있는 자, 가진 자, 부동산 없는 자, 강남에 집 있는 자, 강남에 없는 자, 서울에 집 있는 자, 지방에 서울에 집이 없고 지방에 그냥 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통 없는 자의 편에 서는데 이번에는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그래서 프레임을 나눠서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의 전과나 재판 기록이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불합리한 시스템에 의한 산물로 인해 나 또한 피해자다. 그래서 같이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당신들도 그 사사로운 어떤 전과를 가진 국민 지금 아까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놀라운 숫자인데 그런 사사로운 전과를 가진 그 국민들과 함께 동질감을 이루면서 당신들 또한 나처럼 법의 피해자다.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딱 설정을 해서 서로를 묶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소득 다음에 기본 전과를 외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 분들 중에 전과가 많은 이유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과를 좀 가지게 되신 분들 때문에 점점 이제 비율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정치인들 중에 보면 음주를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고 운전대를 잡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네. 왜냐면 그 되고 싶은 게 2번 딱 언급을 하셨는데 네. 궁금해가지고. 대통령 그건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네. 이루어진다. 네, 이따가 회식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아, 네. 우리 오늘 저희 방송 회식하기로 끝나고 했어요. 회식이에요. 네. 차 안 가져왔습니다. 음주 안 하려고.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셨던 분 중에 허은하 의원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에서 먼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허은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음주가 2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2개의 전과가 있으신데 그게 다 음주였고 재범이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10년 전 일이었고 너무 어릴 때 음주를 해서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년의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셨죠.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안산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하고 점점 이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나서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건데 이제는 그런 게 점점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개 정도의 음주와 1-2개 정도의 전과는 우리에게 훈장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정말 위험하게 대한민국을 위험한 사회로 자꾸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좀 취소하셔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는데요. 이게 형사처벌을 줄이고 대신 이 벌금 같은 경제적인 제재로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졌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법률로 정한 처벌을 행정 제재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 만약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제제재다 그러면은 어떤 그 잘못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경제제재의 그 중함이 또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유전무죄, 네, 무전유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가야 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신문에서 되게 좀 쇼킹한 걸 하나 봤었는데 이 학폭 이슈가 결국엔 다 법정으로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단 보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보험사에서는 이런 학폭 변호 비용까지 커버가 되는 보험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점점 가진 사람들은 죄도 지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글쎄요 이게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돌린다? 여기에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범죄의 기준점을 낮춰서 그냥 본인을 합리화하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게 아까 그래서 이 말이 과연 이 기사가 사실인가 눈을 비벼가면서 다시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의 일상화를 좀 완성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과가 많으니까 법을 줄이자. 이거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시험 없애자. 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의 기준점을 온 전 국민적으로 낮춰서 본인의 공소 취소를 그냥 아주 다른 국민적인 저항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비유가 참 좋다. 두 번째 감탄. 대통령님 기본 전과 가십니까? 기본 전과. 예, 기본 전과. 저는 한국서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와, 이제 슬프네요. 그죠. 이제 예. 기본 전과 생기면 안 되겠죠. 진짜. 그렇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네. 이렇게 형사처벌을 경제 제재로 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례가 없을까 보면은 공정위가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뭐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독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걸리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제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것들 담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그냥 벌금 받고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저는 오히려 형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 놓고서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이제 국민들한테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김효원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가 사범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던지신 거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미리 다 준비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통령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대통령 입에서 먼저 나와서 공무원들이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듯이 후다닥 후다닥 해서 갑자기 정책을 만들고 그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뭐 어디서 뭐 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그제서야 이제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혼내겠죠.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에 공무원이 보고 공무원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그 일에 공백이 생기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틀렸다라는 생각이 좀 밤에 듭니다. SNS 하나 올리시면 그 다음날 또 엄청 바빠지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의 또 외교 문제도 점점 지금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댓글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전과주도 성장이라고. 전과주 오늘 새로운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네요. 네. 이게 네. 너무 놀라운 기사를 오늘 우리가 목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거북함이 들어서 민주당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뭐 좀 부탁합니다 하니 뭐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입니다 하니까 민주당이 안 돼. 민주당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니까 저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얘기했죠.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아유 안 돼. 이렇게 하고 간 거 손사래를 친 거야. 그러니까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아유 또라이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했는지 진보당을 지지한다고 했는지 국민의힘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양승조 후보의 얘기는 내란 세력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근데 그게 또 누가 옆에서 몰래 찍은 게 아니에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런 확인하는 여과 장치 없이 아니면은 한번 봤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가벼운 메시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또라이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반대로 지금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언어 자체도 그럼 이런 것도 용인하실 건지. 그렇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고 자기 혼자 착각한 것만으로 그렇게 시민에게 그렇게 유권자에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이거는 사퇴해야 되는 요소다. 대단히 그래서 좋은 말씀. 민주당에 계신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의 지지율에 취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음주 운전이 아니고요. 그냥 지지율에 취해서 잘못된 그런 선거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가 술 잘 깨는 약을 주더라고요. 오타이산인가? 가루로 된다고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비싸. 일본에서 건너왔대요. 그래서 한 통 사갖고 오더니 우리 한 개씩 먹자 하고는 먹고는 먹으니 술을 마시니까 그 다음날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타이산을 한 개씩 주고 싶어요. 그만 깨어나라고. 이게 만약에 어떤 지지율에 취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그 약을 처방해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민 전과자 발언에 이어서 또 양승조 후보의 또라이 발언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오목 좀 준다고 명인전에 훈수하시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라는 게시글을 좀 쓴 건데요. 최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비판한 야당과 일부 여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국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훈수라면서 이제 수준 낮은 간섭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태도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국어 수업이 되는데, 자 오목 두는 거는 이제 국민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자 칠판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명인전이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두는 거죠. 명인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래서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한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명인전인데 오목 정도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를 한다. 국민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훈수 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뭔가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학살이 의심되는 그런 사실은 가짜 뉴스지만 그것을 퍼온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하나 안 하고 명인전에 어디
국민이 오목 좀 둔다고 훈수를 두나 이런 발언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명인전에 있으면은 훈수를 못 두는데 오목도 아니고 거의 알까기 하고 있으니까 바둑알 가지고 그러니까 오목 두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알까기 하고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 갑자기 뭐 홀로코스트까지 꺼내고 위안부까지 꺼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질은 뭐냐면 JV 뭐 니얼이었나 그 계정이었죠. 주브니얼 그 계정 안에 있는 그 영상은요. 정말 사실관계가 다른 그냥 페이크 뉴스라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정에 조금만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면 이렇게 보면은 9/11 9.11 테러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악명이 높은 그런 계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요. 대통령이 하는 그 SNS도 저는 어찌 보면은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처럼 잘 정제된 것들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목 두는 국민들 눈에도 얼마나 이게 짜치고 한심하게 보이길래 오죽하면 우리가 훈수를 두겠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사과하셔야 되고 아까 그 인용하신 X 트위터 계정을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좀 이제 훑어보다 보니까 어떤 게 올라와 있냐면 속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한 여행국이다. 그 이유가 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김주애였는지 아무튼 북한 여성과 나무 이렇게 캠프 파이어 하는 그 불을 쬐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북한의 선전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을 하고 그 왜곡된 사실을 이제 본인들의 공산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하는 그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왜 대통령이 삭제를 안 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8시간 전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저는 계정주가 북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의심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계정에다가 밑에 댓글로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김정은 욕해보라고. 그죠. 그럼 계정 폭파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계정이 그러니까는 반미, 친북 뭐 이런 성향의 계정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 팔로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국민 전과자 발언이나 이분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행위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 SNS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외교적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냐.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수 둔다라고 하면서 그냥 평가 절하해버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거구나. 이건 이런 의미였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된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런 외교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뒤에 덧붙이면서 뭐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패널들이 설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비판은 듣기 싫고 근데 이건 합리화해야 되고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까 알까기에서 좀 착안을 하면 명인전 내 보냈더니 알까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아니 우린 내보낸 적이 없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 우리는 안 뽑았으니까. 12시에 그래도 선출이 되어버렸어. 그치. 미안해요. 선출이 되어버렸어. 일단 납득은 우리가 뭐 인정은 하는 거니까 일단 네. 선거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게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발언이 국내를 넘어서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CNN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촉발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뉴욕포스트에서는 이스라엘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 레이나 쌤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아니 뭐 이렇게 어떻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그냥 unacceptable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받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뉴욕 포스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 자기의 SNS 계정에
좀 가지고 오는 인용을 하는 그런 언론사예요. 그리고 CNN은 사실 반트럼프적인 맞아. 예, 언론사라고 미국 내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CNN까지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뉴스맥스라고 해서 정말 완전 마가 쪽 사람들은 누구나 완전 지령처럼 챙겨본다는 그 뉴스의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주 골프 치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 뉴스맥스에서도 보도가 아주 길게 상세하게 됐거든요. 이 사건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진영과도 관계없이 외교적 실수를 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처음에 이제 저런 이 문제가 밝혀지고 이스라엘 외교부나 심지어는 모사드 정보기관까지도 성명을 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진보 진영 혹은 이제 뉴 이재명에 계시는 그런 뭐 분들이 아주 길게 모 대학 교수님은 아주 길게 막 설명을 했더라고요. 외교 이 국익을 위해서 정말 실용 외교. 실용 외교를 위해서 정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신의 한 수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재명이라는 이 한국의 대통령은 정말 중동 정세를 잘 아는구나. 맞아, 이스라엘 나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면서 이란이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이 유조선들을 그냥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그 중동의 국가들은요, 미국 편입니다, 지금. UAE 보세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장황하게 써놓으니까 뭔가 큰 뜻이 있었나, 우리 젠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팩트에 완전 어긋나거든요. 네, 오죽하면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거의 주요 언론사가 앞다투어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스라엘 그 정부에다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차라리 친구들끼리 주고받는다는 게 실수로 X를 눌렀다.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카톡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X에다 글을 남겼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타이틀 왜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unacceptable에 이렇게 따옴표 들어있어요.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용 외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거 왜 있겠어? 외교부는 왜 있겠으며 그렇게 본인이 뭐 인권이며 아니면 실용 외교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unacceptable 이거 저는 국격이 저희 그때 얘기했죠. 국격이 녹아내린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실용 외교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 차라리 그냥 미안하다, 실수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산뜻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것을 분명히 좀 청와대에서 좀 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낸 X의 메시지로 외교 문제로 비화했고 그게 이제 미국 내 언론에까지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과하고 진화할 시기는 지나갔다. 맞아요. 시의성을 놓쳐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커지게 놔둔 참모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용한 자료를 누가 보내줬고 그 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검토를 했다면 어떻게 의견을 올려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또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명이라기보다 이제 보도 자료죠. 해명 자료죠.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트위터에 쓰신 겁니다라고 했는데 외교부는 왜 그런 보도 자료를 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세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저지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청와대 내부, 그러니까 부처에는 다 그게 있죠. 그 외신을 모니터링하는 부처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를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왜 이 메시지를 내리지도 않고 계속 발전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이 문제는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사건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여기서 이제 삭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의 청와대가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관된 패턴이 있다고 봐요. 저희 첫 번째 얘기했던 것도 대통령의 그 망언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똑같아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꾸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던져요. 그러고 나면 뒤에서 수습을 하든 포장을 하든 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거는 그러려니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설명,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넘어갔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 던지고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외교부에서 이제 수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명확한 설명, 명확한 해명이 없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가 없고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그 X에 이런 거 글을 올릴 때가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산업과 우리 궁극적으로는 식량 안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아젠다 전혀 없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어떤 행보,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습하는 형태로 가는 게 결국에는 나라의 유익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랬잖아요. 뭐 정말 향기가 나서 매화. 매화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아첨꾼들에 취해 있어 지금 본인의 발언을 주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인데 주변에서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똥볼 찼으면 똥볼 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 이거 되게 흔한 직책이긴 해요. 후보로 나가면 정책위 부의장을 줘.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후보가 되면은 그래서 부의장의 직책은 흔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라진 늑구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심성 고운 대통령이니 시신이지만 인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의 이면을 좀 더 깊이 짐작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좀 짧게 소개하면 이것은 삼수 사수 앞을 내다보는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를 위한 사전 보석이다. 좀 더 과장하다면 꼬리 내린 미국 편을 들어서 전쟁을 확실히 종결하고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케 하여 결국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살리려는 은은하고 은근한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은은하고 은근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분이 그게 사실 몇 년 지난 영상이라고 해도 그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는 영상을 직접 자기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다는 거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농도의 뭐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지난 이제 도지사 시절과 성남시장 시절에도 말투가 원래 좀 이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 계정에 저런 영상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올렸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정도의 이 강렬함 그러면요. 작은 엄마, 그다음 형수 욕설 이게 막 갑자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영상을 그냥 본인 계정에 올릴 수 있지 하다가 아 맞다 원래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그런 발언들과 문제의 그 녹취 같은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이목을 끌기 위한 뭔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이너스여서 스스로 그냥 몰락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네. 오늘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개중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네. 방금 뭐 이렇게 읽어주신 거 보면 은은하고 은근한 영향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은하고 은근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외교부가 있는 거고 대사가 있는 거고 외교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말로 이야기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왜 항상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왜 이런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그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사람 내 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나를 지지하니까 선택적 분노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거죠. 지금 성남 총각님께서 네. 스포츠 주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일이 커지면 민주고양이가 독박 써줄 테니까요. 민주고양이. 이런. 아 그러니까 네. 계속 옆에서 똥 치워주고 있는 거야. 계속 싸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치워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뭐 민주당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는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연결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맞습니다.